자 얘들아, 커다란 지구가 있을 때 포도당 한 분자가 어떻게 에너지로 변하는지 우리가 볼 겁니다. 얘가 어떻게 돼? 둘로 쪼개지죠. 쪼개진 그 물질 이름이 피루부산. 아 맞췄다. 그리고 이 피루부산이 만들어질 때 얼마의 에너지가 나와? ATP. 얘는 그냥 있군요. 아니야? 두 개의 ATP가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 ATP를 조절해서 4가 나오는데 우리 알짜 반응만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NADH에 담겨서 두 개가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판사할 때요, NAD는 N이라고 표기할게요. FAD는 F 플러스로 표기하고요. 그다음에 NADH는 NH로 표기할게요. 마찬가지로 FADH는 FH로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너무 글자가 많아져가지고 판사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알아보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쪼개진 피루부산이 사실은 두 개인데 일단 하나만 보자고요. 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얘가 어디로 가요? 미토콘드리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 어디로 들어가요? 기질로 들어갑니다. 기질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들어가. 네. 포도당이 반으로 쪼개졌으면 몇 탄소예요? 3탄소. 3탄소짜리가 들어가서 뭘로 바뀌어? 아세틸 COA. 아세틸 코엔자임 A를 줄여서 하는 겁니다. 얘는 사실 효소입니다. 조금 이따가 잠깐 볼게요. 얘는 몇 탄소예요? 4탄소. 2탄소로. 2탄소니까 여기서 뭐가 빠져나간 거야? 에너지. 탄소 한 개가 CO2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결합을 하나 끊었으니까 여기서 에너지 나오는 건 누가 받아줘? NAD. NAD가 들어가서 NADH로 이렇게 받아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외웠던 회로 있죠? 한번 해볼래? 시트르산. 시트르산, 알파케토, CR 수 말고. 옥 이렇게 되고, 시트르산이 만들어질 때 얘는 몇 탄소예요? 4탄소. 6탄소지요. 얘는 6개로 스타트하기 때문에 그러면 옥으로 시작하는 얘는 몇 탄소짜리일까? 4탄소.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뭐예요? 케토. 케토 글루타레이트. 알파 케토 글루탐산, 글루타레이트, 글루타르산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얘는 탄소가 5개짜리. 그리고 습신산이고요. 섭신산이라 불러도 됩니다. 얘는 탄소가 4개짜리고요. 얘는 마르산. 얘는 마찬가지로 탄소가 4개. 여기부터 계속 4개라서 따로 색깔 표시 나요. 옥살로 아세트산. 옥살 아세트산도 되는데 너희 식초라고 하잖아요. 네. 식초가 먹을 수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세트산을 초산이라 해도 돼. 그래서 얘를 옥살 초산이라 적어도 안 틀리다.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살 식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갈 때마다 뭐가 발생할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결합이 끊어지니까 에너지. NAD가 에너지를 봐서 NADH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케토에서 나갈 때 탄소 하나 줄였죠? 그래서 탄소 빠져나가고 여기 있는 에너지 NAD가 받아서 NADH 될 거고, 근데 케토는 몇 중 결합이에요? 이중 결합이라서 이중 결합이 하나 끊어질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끊어질 때 뭐가 나온다고 했죠? ATP로 직접 에너지를 이렇게 인산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갈 때 푸마르산 전용 밥그릇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 푸마르산에서 말산은 선생님 얘는 왜 바꿔요? 라고 하면 형태를 바꿔야 나중에 여기서 에너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차이 알겠어? 이렇게 되는 애 이렇게.
선생님 얘가 이렇게 뒤로 돈 거랑 다르죠? 네. 이성질체라고 하는 모양이 바뀝니다. 한번 바꿔주고 여기서 말산에서 옥살로 아세트산 갈 때 에너지를 또 하나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게 뭐예요? PCA 회로 라고 합니다. 요게 끝나면 여기에 담긴 NAD에 담긴 에너지들이 어디로 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가서 이제 작용할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는요 몇 가지 복합체들이 있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고 네 가지와 더불어서 회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혹시 뭐라고 했지 제가? 무슨 회도 H. 얘는 ATP를 합성하는 효소라서 ATP 합성 효소라고 부릅니다. 요거 혹시 영상 같은 것도 조금 봤나요? 네. 그래서 ATP 합성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고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4번 복합체가 있습니다. 1번 복합체에 에너지 끼얹어 줄 수 있는 애가 누구예요? NADH. 그래서 이걸 좀 지워볼게. 여기서 NADH가 오면 여기 에너지 다 들이붓고 NAD 플러스가 돼서 여기 재사용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데서도 계속 올 겁니다. 그럼 얘가 부은 전자 에너지는 들뜬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랬어? 제가 어제는 1, 2, 3, 4로 간다 했는데 실제로는 NAD 에너지가 1에서 3으로 갔다가 4로 가. 왜냐하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 놓았지만 실제로는 얘네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거든요. 인지질이랑 같이 계속 떠다녀요. 이렇게. 그러다가 1번이 3번, 4번한테 이런 식으로 전달해요. 에너지를. 그러면 2번에 에너지 전달할 수 있는 누구 있어요? FAB. 얘가 와서 2번에다가 전달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나가서 다시 재사용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 2번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 1번으로 못 가고 3, 4한테 에너지를 줘. 그러면 얘네가 퍼 담은 에너지, 퍼 나른 에너지로 결국에 뭐 한다 그랬어요? 뭘 퍼 나른다 그랬어요? 수소를 이렇게 퍼 나르게 됩니다. 1번에서 하나, 3번에서 하나, 4번에서 하나. 2번은 퍼나르지 못해. 그래서 NADH 같은 경우는 1번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몇 개 퍼올릴 수 있어? 3개 퍼올릴 수 있다 그랬고 2번에 퍼다주는 FADH는 2개요. 역방향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4번에서만 수소를 농축시켜서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좀 지우고 아깝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막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밥을 먹어서 당을 분해해가지고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 뭐라 그래요? 막사이 공간에 그러면 계속해서 수소가 어떻게 돼? 농축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가 계속 농축되면 어떻게 되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길 거라고요. 그때 어디를 통해서 나가? ATP 합성 효소. 그렇죠.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이렇게 쏙 나가면서 ATP 합성 요소가 이 힘으로 물레방아처럼 회전을 하게 돼. 그러면 이걸로 뭐 만든다 그랬죠? ATP. ATP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ATP를 만든다라고 했고요. 요게 세포호흡의 거의 다야. 그리고 더 확대가 안 되나? 여기 볼 때 전자가 계속해서 4번에 결국 모이잖아요. 네. 이 전자를 누가 받아줘? 산소. 산소가 받아줍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쓸까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전자는 산소가 받아주는데 우리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네. 2분의 1 오투라고. 이런 표기가 어디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산소 하나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H2O라고 하는 물이 되기 때문에 산소 한 개를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산소 하나가 가면 NADH 두 개가 이렇게 퍼나르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물 두 번자가 만들어지면 계수비 맞춰집니다. 우리는 피로구산 한 개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물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얘는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해주는 수용체라고 표현해줘. 산소의 역할. 세포호흡에서 산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숨 왜 쉬어야 돼요? 하면 세포호흡에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해주는 게 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없으면 무슨 일 생긴다 그랬죠? 죽어요. 죽는데 왜 죽냐면 이거 작동 못하죠. 얘 작동 못하면 얘도 작동 못하죠. 얘 작동 못하면 얘도 작동 못해. 그럼 수소 농축 안 되겠죠. ATP 합성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NADH가 생겼어. 얘가 다시 NAD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회로 끊겨. TC 회로 다 고장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죽을 거야? 네. 아니요. 안 죽는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맞이한다고 했냐면 우리가 평소에 편안하게 걸을 때는 산소를 예를 들어서 뭐 90만 소비하고 우리가 들숨 날숨 하면 100을 흡수한다 치죠. 이때는 산소가 많죠. 소비하는 것보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빡세게 해. 뭐 어떻게 하지 빡세게? 런지. 뭐지 뭐 잘못한 거 같아. 뭐 하여튼 이런 운동을 해요. 그러면 얘가 소비를 예를 들어서 200 한다 치자. 너무 산소. 심하게. 그리고 열심히 흡수해가지고 110까지 늘렸는데도 얼마가 부족해? 100. 마이너스 100. 100이 더 부족해. 그러면 내 몸의 일부분은 물론 산소가 잘 닿는 것도 있겠지만 먼 부분들은 산소가 어때? 없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우리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오늘 이제 새롭게 할 겁니다. 발효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발효. 발효. 오, 발효. 봐봐. 지금 앞에 거는 어차피 망가져서 못 써요. 망가져서 못 써.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얘를 우리가 소모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물질 대사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 피루부산 얘를 아세틸-CoA로 바꾸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막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피루부산을 뭘로 바꾸냐면 젖산으로 바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젖산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요? 라고 하면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바꿀 때 에너지가 들거든요. 여기 있는 에너지 갖다 부어가지고 내 옷이 다 여기 있는 에너지를 갖다 부어서 얘를 다시 NAD 플러스로 만들면서 젖산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장점이 생겨? 지금 나 산소 부족해. 저거 이제 벌써 죽을 순 없잖아 이대로. 그래서 아깝지만 얘를 젖산으로 바꾸면서 이걸 계속 돌면 몇 ATP라도 얻을 수 있어요. 계속 해당시키라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젖산은 산소 물질이잖아. 이거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 산성화. 아파요. 근육이 산성화되고 심해지면 눕겠죠. 이런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계속한다. 사람은 이렇게 젖산 발효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게? 아멘들 잠시만요. 다른 애들은 내가 안 돼. 알코올을 만들기도 해. 다른 애들은 아세트산을 만들기도 해. 얘들 아세트산이 아까 뭐라 그랬죠? 산이요. 식초 같은 거. 그지? 그래서 당이 있는 물질에 알코올 만드는 미생물, 그 다음에 아세트산 만드는 미생물을 넣어주면 산소만 차단하면 만들 수 있어. 당 넣고 산소 차단하면.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술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식초 만들 수 있죠. 감식초, 사과식초, 딸기식초, 파인애플식초 다 가능해. 감 넣고 미생물 넣고 뚜껑 닫으면 만들어져요. 감식초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한번 같이 보자. 페이지 83쪽 한번 같이 볼까요? 김정으로. 이야, 나 진짜 발효 83쪽에 보시면 젖산 발효, 우유에 젖산균 같은 걸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면 산소를 차단하면 요구르트가 돼요. 요구르트 오늘 점심이었는데
이게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젖산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포도당을 해당이라도 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김치, 요구르트, 치즈 이런 거 전부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산소를 차단하지 않고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요. 우리가 사실 김치, 요구르트, 치즈 만드는 이유가 치즈에 있는 그 치즈 단백질을 우리가 유용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요구르트가 만드는 젖산이 우리한테 유용하고요. 김치가 만드는 젖산이나 유산균이 만드는 유산이 우리한테 도움이 돼서 그래. 근데 뚜껑을 열면 우리한테 유익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한 걸 만들어. 세균 지가 들어가는 형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썩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썩는 거랑 발효는 한 끗 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걸 만들면 발효를 하고. 근데 지 혼자서 필요한 걸 만들어. 그럼 썩는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김치, 요거트, 치즈는 섞어서 먹는 겁니다. 똑같다. 그냥 산소를 차단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걸 만들면 우리가 발효라고 이름 붙여줍니다. 보시면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포도 지금 산소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산소가 없으니까 이 ATP라도 얻으려고 포도당을 젖산으로 바꾸면서 이 NAD랑 NADH를 순환시켜. 그래서 계속 이 ATP라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처럼 젖산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애들은 알코올을 만들어. 대표적으로 효모가 이렇게 알코올을 만듭니다. 우리 작년에 효모 실험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거 버릴 때 술 냄새 안 나던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했었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에탄올로 쪼개면서 이산화탄소랑 ATP를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막걸리 어떻게 만들어? 그 쌀. 쌀이랑 물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효모 때려 박아주거든요. 그러면 막걸리에 탄산이 생겨. 그래서 막걸리는 되게 톡 쏘는 맛이 나는 걸 아니? 네. 막걸리에 탄산이 있습니다. 탄산이 없는 건 빼겠죠. 과정에서 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 같은 경우에 알코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에탄올이 된 게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에탄올로 가죠. 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는 것도 문제야. 혈액의 산성을 유도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알코올 발효를 하면요. 두 번째 얘가 문제 얘가. 우리 알코올 내 몸에서 분해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분해할 수 있어. 분해 못하면 우리 알코올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얘 봐봐. 이거 색깔이 너무 안 보이네. 파란색이다. 여기서 역방향도 가능해. 알코올 먹으면 힘이 나. 오. 실제로 힘이 납니다. 알코올 먹으면 얘로 바꿨다가 피루부산으로 바꿔서 세포호흡에 쓸 수 있어. 그러면 운동하기 전에 소주 한잔 하면 능력이 올라. 운동 잘 되지. 진짜. 어른들 보면 술 마셨을 때 빨개지면서 막 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몸에 열이 나는 거라고. 에너지 남아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소주 한 병 칼로리를 아시나요? 소주 한 병 몇 칼로리 돼? 130. 한 700 될걸? 뭐가요? 소주 한 병에 한 700칼로리. 요즘에 제로 슈가로 만드는데 옛날 거 제로 슈가 아닌 거 소주 한번 찾아보세요. 680몇 칼로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어디서 해? 에탄올을 이렇게 바꿔서 피루부산으로 바꿔주는 거. 간에서 합니다. 간에서. 그래서 간에 데미지가 가고 이제 어른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술 많이 드셨을 때 힘들어 하시지 않던가. 그건 이제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얘 때문이야. 얘가 메스꺼움, 두통 이런 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쯤 되면 바닥에서 기고 있겠죠. 아마도 오늘 수업에 못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그때 원인 물질이 뭐라고요? 그래서 얘를 없애주는 물질을 먹으면 안 아파. 상쾌한. 많이 먹어도. 상쾌하는 그런 약은 아니고요. 좀 간내 활성을 도와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약 조금 더. 먹어야 돼요? 팔아요. 약국에 가서 죽겠습니다 하면 뭐 오케이 해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얘 수치를 빨리 떨어뜨려줍니다. 근데 보통 술병 걸리면 애들은 아침에 못 움직여. 그래서 그냥 나을 때까지 불쌍하게 그런 경험을
넣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넣어버리기 싫어요. 마찬가지로 식초를 만드는 균을 넣어주면 아세트산이라고 해서 식초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을 가진 어떤 물질로도 다 만들 수 있어. 이 균을 사용하면. 식초 만드는 게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에서 시큼한 냄새 맡아본 적 없죠? 네? 무슨 쓰레기요? 있다면 아마 거기에 아세트산을 만드는 발효균이 있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선생님, 네, 지원이가 공부하는데 겨드랑이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그건 물어보는데요. 그게 한국 사람은 겨드랑이에 시큼한 냄새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시큼한 냄새를 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한국인한테 그 냄새가 난다면 발효가 됐을 수도 있어. 왜? 아세트산이 분해되고 있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오라.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이때까지 아무것도 생각 없이 이렇게 들은 친구라 문제 풀면서 격차가 날 텐데. 몇 페이지더라? A5 쪽에 1, 2, 3, 4번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 1번 푸는 거 2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모르는 말만 할 거야. 같이 봅시다. 1번 보시면 우리가 배운 해당의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대충 이런 과정이구나는 알 수 있는데 일단 해당 어디서 일어나?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탈수소 요소가 관여한다. 탈수소 요소가 관여한다. 이제 몰라도 풀 수는 있다. 근데 뭐 보자. 우리 몸의 모든 화학 반응은 다 누구로부터 된다 그랬어? 효소가 관여한다 그랬잖아. 요거 잘 봐봐봐. 뭐가 됐어? NAD가 NADH가 됐잖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H가 어디서 가져온 거겠니? 탈수소. 응, 포도당에서 끄집어낸 거잖아. 그래서 누군가 포도당으로부터 수소를 뗀 거야. 그리고 NAD라는 그릇에 담은 거예요. 이 수소를. 그래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탈수소 요소가 실제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AD도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탈수소 요소가 떼서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겠니?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ATP를 4분자 얻을 수 있다. 맞아요. 얻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거. 2개 쓰고 없기 때문에 총 2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답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높은 확률로 틀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나중에 한번 답지 보세요. 2개여야 될 것 같은데. 나쁜 친구들 2번 한번 풀어볼래? 할 수 있겠나 이런 거? 네. 자신감 항상 넘쳐서 좋다요. 너희 생각보다 빨리 푸네. 보시면 일단 가에 뭐 들어갈까? 코에가 들어가고요. 얼추 외워가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코에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사실 풀네임이 뭐냐면 코엔자임 A.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에이를 강조하는 거고 얘 말고도 수많은 코엔자임들이 관여합니다. A가 있다는 건 뭐도 있게? B, C, D, F 다 있어요. 그래서 겁나 많은데 이것만 해야 돼. 일단 이거라도 알아라. 얘는 효소기 때문에 뭐 하는 애냐면 아세틸이가 옥살 아세트산을 결합할 때 조금 도움을 줘. 그럼 효소란 말은 재사용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해요. 가능해. 그래서 여기 보면 코에이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얘는 계속 돌면서 이 작업을 해주는 거야. 사실 얘는 아세틸 코에이라는 건 코엔자임을 강조해서 그렇지. 여기 아세틸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그냥 아세틸 코에이를 외우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피루부산 한 분자가 이 과정을 거칠 때 피루부산 한 분자가 시트르산으로 거치고 나면 몇 개 만들어져? 일단 이산화탄은 몇 개 만들어져요? 3개. 3개 만들어집니다. NADH는요? 4개. 하나, 둘, 셋, 네. 넷. 그죠? FADH는요? 하나. 1개. ATP는요?
ATP 한 개 나오잖아 여기서. 그죠? 근데 포도당 하나 쪼개면 이제 필요부산이 몇 개 나와야 되더라? 2개. 2개 나오잖아. 그래서 포도당 하나를 쪼갰을 때 필요부산이 총 2개 나와. 그리고 쪼개는 과정에서 또 뭐 나와? 2 ATP랑 2 NADH 나오잖아. 그래서 총 다 계산해 보면 요건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낼 거다. 다 하면 한번 해보자. 6개의 CO2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몇 개의 ATP 나와? 4개의 ATP 나오죠? 다 더하면. 그 다음에 10개의 NADH, 그죠? 2개의 FADH 나옵니다. 맞죠? 네. 놓친 거 없죠? 응. 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줄 한번 그었는데 NADH가 몇 개의 ATP 만든다고 돼 있던가? 수소 3개 퍼올리면 줄 친 적 없나? 2.5개 만들어. 그러면 10개로 몇 개 만들 수 있게? 25개. 25 ATP 만들 수 있습니다. FADH 몇 개 쓴다든가? 몇 개 만들어? 2.5개. 그럼 합치면 3개 만들겠죠? 이거 다 더하면 몇 개 돼? 32 ATP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1학년 때 산소가 없으면 2 만드는데 산소가 있으면 30에서 32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이 계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충분히 물어볼 만하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생투 배우면 6월 모의고사까지는 너희가 1등급이 나와. 생투를 이렇게 자세히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생투 모의고사 풀어보면 생투로 바꿀까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거 경기도 오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죠? 9월 되면 갑자기 난이도와 범위가 우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건들지 마시고 생원하십시오. 알겠죠? 괜히 자신감 가지지 마시고 심심하면 한번 풀어보는데 심심하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3번 한번 풀어볼래? 3번 보면 전자전달계라는 걸 나타낸다 그랬고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물이다라기보다는 산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산소가 전자를 받아주는 거지. 물은 받은 이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기질에서 막사의 공간으로 확산된다. 확산이 아니다, 그죠? 요거 전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슨 수송이야? 능동 수송이라고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ATP 합성 요소를 통해 능동 수송된다. 이거 2차 능동 수송이긴 한데 여러분은 요거 확산이라 해야겠죠? 확산. 여기에 수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얘가 이기로 확산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 확산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네. 그리고 4번 막사의 공간의 pH가 기준보다 높을 때 pH가 높아지면 수소 농도는 어떻단 소리야? 맞아요. 낮단 소리 잘 하네. 그럼 ATP 생성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안 되겠죠? 확산이 안 일어나니까. 산소가 없으면 전자의 흐름이 정지되어 ATP가 합성되지 않는다. 맞는데요? 5번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니? 네. 안될 것 같아요, 사실. 좀 노력하면 됩니다. 4번 풀어보세요. 4번. 마지막 문제다. 4번은 바로 같이 봅시다. 네. 4번에 1번 보면 산소가 있을 때만 진행되는 거. 디귿 1 아닌가? 니은도 안 된다 그랬죠. 아 그래요? 그죠? 디귿 요게 요 뒤에가 다 멈춘다 그랬잖아요. 아까 산소 없으면 전자 전달계 멈춰. 그래서 TCA로 멈춰. 얘가 멈추니까 요 과정도 안 일어납니다. 대신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 해당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효가 일어나고 이렇게 순환된다 그랬죠. 그래서 산소가 있을 때만 진행 미디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포도당 에너지를 전자 형태로 전자단에게 운반해주는 물질. NAD 그래. NAD 플러스 FAD 플러스 적어주면 될 것 같고 3번은 안 가르쳐줬으니까 하지 마세요. 예. 해고요. 기다려봐봐.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운 말이 있어서 이것만 얘기하고 녹화하는 거니까. 화학 삼투라는 얘기가 있어. 화학적 삼투. 우리 아까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름 뭐였죠? ATP 합성 요소가 수소이온 농도가 많으니까 다른 데로 못 빠져나가서 이렇게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 현상이 마치 물이 다른 물질은 통과 못하고 물만 통과 가능한 반투과성 막에서 물이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녀석 내막을 가만히 보면 내막은 수소만 통과 가능하고 다른 게 통과 못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수소 농도가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서 수소가 이동하니 뭔가 삼투처럼 물질 이동 못하니까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다른 물질이 이동 못하니까 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물은 아니니까 삼투를 쓰기 어려워. 근데 물 말고도 삼투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네라고 해서 화학적 삼투라 그래. 여기 이 부분. 오케이. 그런 표현이 있다. 예. 그래서 화학적 삼투라고 하면 얘가 수소이온으로 ATP 만드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예. 진짜 끝. 네.